자, 이제 레벨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자 A, B와 네 개의 숫자 1112. 자, A, B가 있고요. 1112가 있습니다. 요거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여기서 문제가 끊었어요. A, B 사이에 두 개의 숫자만 오도록 나열할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요 1이 똑같은 게 3개 박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확률 구할 때, 요거를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말이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나열을 할 때는 분모, 분자 일관성만 유지하면 돼. 무슨 소리냐? 분모를 똑같은 걸로 봤다. 그럼 분자도 똑같은 걸로 보고, 분자를 다른 걸로 봤다. 그럼 분모를 다른 걸로, 분자도 다른 걸로 보면 돼. 이걸 다 나열할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나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리고 나열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중에 3개를 뽑을 때 111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112 요거 하고 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뽑아서 확인하고 넣고, 뽑아서 확인하고 넣고, 이런 행동을 무수히 반복했다고 쳐봐. 자, 111은 딱 요거 3개가 뽑힐 때만 이렇게 보이겠지만, 네 눈에 요거는요, 요렇게 뽑히고 얘 뽑혔을 때나, 요렇게 뽑히고 얘 뽑혔을 때나, 요렇게 뽑히고 얘 뽑혔을 때, 네 눈에는 전부 이렇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기대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똑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나열하는 그런 확률 문제는 저거를 무조건 똑같은 놈으로 보면 망한다. 그래서 아마 이 뒤에 해설지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해설지는 아마 이걸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무조건 이거를 다르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좀 꼼꼼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면 전체를 다 나열할 때는 같은 것으로 보면 같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보면 다른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걸 이해하면 되고, 그게 자기가 또릿또릿하지 못해, 좀 머리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느리고 이런 학생들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이걸 서로 다른 놈으로 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1A, 1B, 1C라고, 선생님은 여기서 수능특강 강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놈으로 보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두 개의 문자 A, B와 네 개의 숫자 요거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토리얼입니다. 자, 분자는 A, B 사이에 두 개의 숫자만 오도록, 그 말은 일단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기 이제 숫자 두 개만 딱 오도록 만들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는 놈들을 나열하라 이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종류로는 1, 1, 1 같은 종류 1, 1이 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1, 1 혹은요, 이렇게 1하고 2 이렇게 숫자가 다른 종류가 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지?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요때는 요거 중에서 1, 2개가 들어가면 이제 1 하나, 2 하나가 남아있고, 요때는 1 하나, 2 하나 왔으니까 1, 1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을 처리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분모를 서로 다 다른 놈으로 봤으면 분자도 서로 전부 다 다른 놈으로 봐야 돼.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문제 할 때 선생님도 아까 했던 이야기를 꼼꼼하게 잘 지켜야 돼. 뽑는 거 하고 뽑아서 나열하는 걸 분리하라고.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자, 이제 간다. 먼저 이렇게 다 구성을 하려면 집중해. 이 1, 3개 중에서 일단 여기 들어갈 두 놈을 골라. 야, 나열하지 말고 고르라고 일단. 상식이야.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가 골라지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1A, 1B냐, 1B, 1A냐 나열을 해.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요 안에 들어갈 1 처리를 했어. 이제 A, B라고 처리했어. 그럼 여기 이제 남은 게 C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요 네모 덩어리하고 요거를 그냥 세 놈으로 보는 거야. 세 놈. 이걸 나열을 해.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요 안에서 요 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물론 요 A, B 자리 바꾸는 걸 그냥 이 앞에서 미리 처리를 하셔도 돼. 아시겠나? 자, 요렇게 가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가본다. 요것도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처리라고. 요것도 이 셋 중에 어떤 한 놈이 여기 들어갈지를 골라. 상시1이야. 그러면 그 1A가 있으면 1A, 2냐? 아니면 2, 1A냐? 요거 두 개를 나열을 해줘야 되지? 2팩토리얼이야.
자, 뭐라고? 이 셋 중에서 어떤 한 놈이 여기 들어갈 건지를 골라주고, 골랐으면 1, 2냐 2, 1이냐 배열해주고, 없는 것과 배열을 분리시키라고. 그래야지 절대 헷갈리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 혼동이 없다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구성했으면 이제 이 세 덩어리를 나열할 때 이 두 개도 서로 다른 놈으로 봐야 된다. 알겠니? 여기가 만약에 1A였으면 1B, 1C야.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토리알이고, 마지막에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꿔줘야 되니까 2팩토리알. 이렇게 된다, 이거. 됐어?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절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죠. 자, 계산해봅니다, 요거. 요거 세 가지. 6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2가지가 돼요. 자, 요것도 가봅니다. 3, 2. 요거는 얼마? 6. 요거는 얼마?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것도 72가지. 그러니까 요 6 곱하기 5팩토리얼 120에다가 요거는 144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요. 6, 22, 6, 4, 24. 이렇게 되고, 2로, 4로 한 번 더 약분하면 30분에 4, 맞죠? 여기 24. 8로 할걸. 하여튼 머리가 나빠. 5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가면 되는 문제였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5분의 1인데 그지? 하여튼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자, 1번이었고요. 2번 문제로 가봅니다. 2번. 자, 그림과 같이 숫자 1, 2, 3, 4, 5가 적혀있는 5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세 사람 A, B, C가 의자 5개 중에서 임의로 3개에 각각 앉을 때 라고 했어요. 그럼 분모는 당연히 A, B, C. A가 어디가 있네? 5군데, B는 4군데, C는 3군데. 요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자, A, B가 앉은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그냥 이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게. C 의자에 적혀있는 수 이하가 될 확률을 갖다가 뭐해라. 자, 여기 이제 요 자리 숫자가 이제 여기 앉은 자리 번호를 말하는 거야, 그지? 이거를 만족할 놈을 이제 이 위에다가 써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이거 두 개 합이 예비하다 하면 요 C가 이제 분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C를 5일 때, 4일 때, 3일 때 이렇게 갈 때 요 A, B는 일단 서로 다른 숫자가, C도 서로 다른 숫자가 돼야 돼. 다른 숫자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요거를 6일 때, 5일 때, 4일 때 이렇게 차분하게 해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5일 때를 딱 생각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를 두 개 더해서 5 이하가 되는 걸 이걸 보면서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게다가 A, B 또 자리 바뀐 경우, 요 숫자가 서로 바뀐 경우도 또 고려를 해야 돼. 왜? 밑에가 나열을 했으니까 위에도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도 다른 걸로 취급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비교해야 될 상황이 많으면 표를 그리세요, 표를. 자, 보면 항상 요 C는 분류 기준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C는 빼놓고 A, B에 대한 놈만 표로 그리는 거예요. A가 있고 요 B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를 다 그려놓고 절대 이 두 개의 숫자가 다른 숫자가 돼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이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경우하고 요 경우는 다른 걸로 취급해야죠. 요 경우는 A가 2고 B가 1인 거고, 요 경우는 A가 1이고 B가 2인 경우니까 완전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가보는 겁니다. C가 만약에 5다. 그러면 A, B는 절대 5가 올 수 없으니까 이런 데는 절대 A, B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데서 두 개 더해서 5 이하 되는데 동그라미만 잘 치면 되잖아. 5 이하 되는데. 그리고 또 대칭성도 보이고 있고, 그지? 자, 이게 보면 1, 2 되죠. 1, 3도 되고요. 1, 4도 됩니다. 그럼 이쪽도 다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 3 되죠. 이것도 되겠죠. 2, 4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안 돼. 끝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자, 요게 이제 C가 5일 때 처리한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살짝 지우고요. 자, C가 차분히 갑니다. 4일 때 갑니다. 그럼 이제 이거 안 되죠. 이것도 못 옵니다. 왜? C가 이미 4가 됐으니까 AB는 뭐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쳐보자, 이것도. 4, 2, 1, 2 되고 1, 3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죠. 그럼 이쪽도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그 다음에 2, 3 안 되고 3이 안 되니까 끝났네. 4 이하 되는 거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3 가봅니다. 3 바로 가봅니다. 자, 1, 2 되고요. 2, 1 되고 나머지 되는 게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게 만약에 2 된다. 이때부터는 아예 되는 게 존재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죠. 60분의 1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까? 요거는 30분의 7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3번이죠. 자,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순서쌍을 동원하지 말고 비교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때는 말이죠. 그냥 표를 그려놓고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A, B, B의 순서가 바뀐 걸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도 표를 그리면 헷갈리지 않죠. 자, 그래서 2번 주목을 할 문제고요. 자, 이제 레벨 2에서 가장 아마 어려웠던 문제가 3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확률 문제는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함수 결정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결정의 문제죠.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답니다. 자, 이걸 선택할 때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문장은 어디서 끊었냐면 여기서 끊었어요.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분모는 그러니까 함수 전체 가지수가 와야 돼. 함수 전체 가지수는 1이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2도 4군데, 3도 4군데, 4도 4군데니까 4의 4제곱. 그럼 이제 분자에 올라가려면 일단 함수 결정을 선생님이 무조건 순서상 이렇게 손으로 했어요. F1과 F2와 F3과 F4가 전부 결정이 돼야만 함수가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개수들을 다 곱해가면 된다 이 소리인데, 여기를 딱 쳐다보니까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딱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F3이 또라이 같은 놈이 딱 저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F3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 소리니까 F3을 제일 앞에 놔서 놓을게요. F1, F2, F4. 그러니까 결국 이 말입니다. F3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3개를 다 결정을 해줘야만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이 뜻이죠. 다시 F3을 분류 기준 삼고 나머지 3개를 이 조건 만족하게끔만 결정해주면 된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봅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지금 F3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F3은 분류 기준으로 쓸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F3이 분류 기준으로 작동된단 말은 F3이 고정이 됐단 말이니까 무조건 이 F3 자리는 가지수로는 한 가지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요, F1과 F2와 F4의 가지수를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F3이 1이다. 그럼 요 식을 봐봐요. X 빼기, 여기가 1이야, 1. 자, 그 다음에 f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조식을 누가 만족해야 된다고? F1과 F2와 F4가 만족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간다, 지금부터. 자, 만약에 1을 넣어볼까? 1을.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0이야. F1 빼기 3이 이렇게 만족하는 이 F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뭔 숫자가 오든지 간에 0 되니까 이 부등식 성립하죠? 그 말은 F1은 다 된다는 거죠. 다. 아무 데나 가도 된다. 이 소리죠. 그럼 F1은 몇 가지? 4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집중. 이번에는 F2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2 넣어야죠. 1이 돼. 그럼 여기 F2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오나? 2 넣었어. 2 그러면 F2가 3 이하가 돼야죠. 3 이하가. 따라오냐? 3 이하가 되니까 요거 세 가지가 돼. 자, 이제 4가 본다. 자, 4를 여기다 넣으면 4 넣어봐. 얼마야? 요게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어차피 3은 뭐? 그럼 F4도 3 이하가 되면 되네. 3 이하가. 그러면 3, 2, 1 세 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요 값은 36가지가 나왔습니다. 36가지. 자, 차분하게 갑니다. 이번에는
F3이 2다. 그러면 요 자리에 2 넣으란 거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F1.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이고요. F1 빼기 3. 요게 연거대 작거나 같은. 요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부등호가 반대지죠? 그러면 F1이 3 이상이 되는데요. 3 이상은 요래 두 가지 아닙니까? 자, 가봅니다. 2 넣습니다. 2 넣으면 빵이니까 마찬가지 F2 빼기 3이 0이한데 요게 빵이면 얘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빵 되니까 만족하죠. 네 가지죠. 그러면 4 가봅니다. 차분하게 갑니다. 4면 2고요. F4 빼기 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4가 3 이하가 되면 돼요. 3 이하 세 가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24가지가 나옵니다. 24가지 두 번만 더 하면 돼요. 선생님 너무 지루한데요? 못 가던가 그러면 대학교를 참어. 자, 간다. 이번에는 F3이 3일 때니까 요 값 대신에 3 넣어. 요게 3 넣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F1과 F2와 F4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F1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마이너스 딱 하면 부등호 반대가 되잖아. F1은 3 이상이 돼야 돼. 두 개. 자, 2 넣으면 요것도 이제 해보면 들치기 발견되죠. 여기 음수가 되잖아요. 2 넣으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것도 3 이상이 돼야 되죠. 아,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느낌이 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3 이하가 되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규칙이 발견됐지. 여기가 음수면 두 가지고 여기가 양수면 세 가지고 여기가 0이면 네 가지네. 이런 게 규칙이 됐지. 됐지? 뭐라고? 여기가 양수면 세 가지. 3 이하니까. 여기가 음수면 두 가지. 3 이상이니까. 여기가 0이면 네 가지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바로 한번 가보자. 여기가 4야. 자, 이제 요거는 바로 한번 가보자. 1을 갖다가 넣으면 음수니까 음수면 네 가지라고 두 가지. 자, 2를 넣어도 음수니까 두 가지. 4를 넣으면 0이니까 네 가지.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네. 자, 따라서 요거는 12가지고 요거는 16가지.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쭉 하면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60이고 요거는 28. 88인가요? 88. 이렇게 된다. 요거는 4를 4번 못한 거고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11 되고 2 되고 맞죠? 32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2분의 11이니까 아래 위로 두 개를 더한 걸 물었으니까요. 정답은 43이 됩니다. 43. 자, 함수 결정에 관련된 문제죠. F3이 또라이짓 하고 있으면 F3을 분류기준으로 3대 분류기준 3는 놈은 고정이 된 거니까 한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거의 가지수를 다 결정해줘야 함수 하나가 만들어진다. 요 느낌이었어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4번도 이제 사실은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실수할 포인트가 조금 있죠. 실수 포인트. 그거만 잘 극복하시면 되겠어.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분모는 뭐 8 곱하기 7 곱하기 6이겠죠. 세 개를 택하여 나열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뽑을 때 그래서는 8C3인 거고요.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 밑에를 지금 순서를 다 봤어? 나열을 다 생각했어? 그럼 분자도 나열을 다 생각해줘야 돼. 일관성 유지 까먹으면 안 돼. 자, 지금 보니까 여기 곱해서 3의 배수 나오면 3이라는 인수가 중요하니까 자, 3하고 6하고 이렇게 분리를 딱 했어요. 요게 이제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놈이잖아요. 자,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놓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세 수의 곱이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 모두 3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곱한 것도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3의 배수가 여기 정중앙에 3배수가 이렇게 정중앙에 버티고 있으면 당연히 둘 다 3의 배수 되는 거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여기가 3배수가 있고 여기가 3배수가 버티고 있어도 이렇게 곱하면 둘 다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죠. 자,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실수 포인트가 이거 1번에 있어. 1번에
정찰이요.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 또는 6이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만약에 3이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되나? 어디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죠, 여기.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해야 되는 거 맞죠? 못 간다, 대학교. 큰일 나. 큰일 나. 아니지. 3이 저기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럼 얘도 갈 수 있는 거지, 얘도. 알겠어요? 여기 옆에 6이 와 있는 경우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3의 배수가 이렇게 인접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배수가 못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3배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먹으면 무조건 답이 틀리지. 정신 차려야 돼. 요게 바로 1번에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야. 여기 3하고 6 중에 하나가 왔어. 그럼 양쪽 옆에는 나머지 하나의 3의 배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7, 6이거죠. 7, 6. 자, 이 경우는 여기 3의 배수 두 개를 먼저 3, 6을 먼저 나열을 하시고 3, 6이냐 6, 3이냐 2팩토리야.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3의 배수가 다 사용이 됐으니까 정중앙에 올 수 있는 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1번에서 실수 포인트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자, 14에서 6, 4, 24, 이거는 84에다가 더하기, 이건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나? 따라서 8, 7, 6, 8 곱하기 7 곱하기 6 분의, 요거는 96이잖아. 요거 약분하면 얼마야? 6이랑 6, 6에 36. 요건 이렇게 되니까 7분의 2. 7분의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여기 1번에서 실수 포인트 잘 체크하세요. 여기 3 왔다고 해서 옆에 6이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언제 해봐요? 1번 이야기하면서 했죠? 선생님은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분모를 똑같은 걸로 보면 분자도 똑같은 걸로 보고 분모를 다르게 보면 분자도 다르게 보면 맞아떨어진다 했지만 선생님은 앞을 내다보고 이거를 무조건 다 다른 문자로 보겠습니다. 선택지 다시요. 해설지에는 아마 이거를 똑같은 문자로 보고 푼 게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서로 다른 문자로 보겠습니다. 해설지도 안 나와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거 똑같은 걸로 다른 걸로 보는 거 두 개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해설지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봤네. 나는 그냥 무조건 다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A끼리 이웃할 사건을 A라고 보고 B끼리 이웃할 사건을 B라고 보면 자, 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분자에. 자, 일단은 이걸 다 다르게 봅니다. A1, A2, B1, B2, C1, C2, C3 7개의 문자를 임의로 나열할 때가 그러니까 7팩토리아 이거고요. 자, 위에 이제 분자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NA는 A끼리 이웃한다니까 한 덩어리로 보라 이 소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토리알 곱하기 요 안에서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알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자, 그럼 더하기 MB는 뭐냐면 이제 B끼리 이웃하는 경우니까 요거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요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두 개 동시에 이웃한다. 요것도 이웃하고 요것도 이웃한다. 그러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셋, 넷, 다섯 나열하고 5팩이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2의 제곱을 곱하면 돼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5팩 묶어내자. 그리고 2 묶어내자. 음, 2의 제곱까지 묶어내도 되겠는데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요것만 묶어낼게. 2의 제곱까지 묶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묶어낼게. 자, 요거는 5팩 곱하기 2 나갔으니까 6만 남아있죠. 6. 얘도 6, 12 마이너스 5팩 곱하기 2가 나오면 2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5팩이 나갔고 2가 나갔으니까 2가 하나 남아있다. 자, 밑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쓰면 되잖아. 네, 날라가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는 여기 계산하니까 20이니까 7 곱하기 6분의 요거는 계산하면 20.
자, 이거 약분하면 10이고요. 이거 약분하면 3이니까 21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63개 중 선택한 집합 x가 다음을 만족할 확률은 그랬습니다. x의 원소 개수가 3개이거나 이것도 뭐 마찬가지네. 원소 개수가 3개이거나 이거를 a라는 사건이라고 보고 모든 원소는 홀수이다 b라는 사건을 보고 합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63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가 됐으니까 63 컨비네이션 1은 63이고요. 분자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보고 사실은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아디다스로 찢어서 쓴 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이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원소 개수가 3개짜리 부분집합 개수를 표현하려고 배운 게 콤비네이션 조합이잖아요. 6개 중에서 원소 3개를 골라 담는 집합. 요게 이제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쭉 가서 마지막에 4, 5, 6인데 집합은 요 안에서 뭐 1, 3, 2라고 생각하고 1, 2, 3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두 개를 다르게 보지 않죠. 똑같이 보죠. 그 말은 집합은 순서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그냥 골라 담기만 하면 이게 만들어지니까 요것의 개수를 표현하려고 63이라는 이런 조합이 생긴 거예요. 저 조합이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를 표현하고자 만든 기호라고요. 따라서 x의 원소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 요거는 63개가 나온 거예요. 6개 중에 3개 담으면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63이고요. 63.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모든 원소가 홀수다라는 말은 짝수가 전혀 없는, 자 요거를 이제 지울게. 홀수들끼리 1, 3, 5 요놈들로 만든 부분집합들. 자, 1, 3, 5로만 만든 부분집합은 뭐예요? 원소 개수가 3개면 2의 3제곱계 나오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1, 3, 5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다 보면 2의 3제곱계 안에는 공집합이 들어있잖아. 자, 봐봐. 1, 3, 5 이걸로 만든 게 공집합부터 원소 하나짜리, 그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쭉 가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 이게 이제 개수가 2의 3제곱계 나오는 건데 그 안에는 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얘 자체가 분모에 이미 제외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분자에서도 제외가 돼야지, 분자에서도. 그러니까 요거의 가지수는 조심해야 될 게 8개가 아니고요, 요걸 제외한 7개가 돼야 된다. 요게 이제 함정이죠. 조심해야 돼요. 자, 빼기. 자,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야. 원소 개수가 3개이면서 모두 홀수. 그러면 1, 3, 5 갖고 만들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잖아. 원소 개수가 3개이면서 모두 홀수인 집합은 요거 달랑 하나 있잖아요. 요거 달랑 하나. 그래서 요거는 1개. 자, 그래서 63분의 요거는 20, 요거는 6이니까 26이죠. 이렇게. 답은 3번이네요. 뭐 요거는 함정이 여기 딱 있습니다. 여기. 원소가 전부 홀수인 부분집합 구할 때 2의 3제곱계 8개라고 쓰면 안 되고 그 중에 포함된 요 공집합의 존재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 분모에서도 제외가 됐잖아요. 항상 확률이란 거는 분모 중에서 일부를 올리는 거니까 분모에 없는 놈은 분자에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놓치지 말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7번 가봅니다. 7번.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모두 둘러 앉을 때 모든 여학생의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게 될 확률을 어디라고 했습니다. 모든 여학생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게 될 확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다이렉트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나왔으니까 일단 여사건이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문제를 파악해야 다이렉트로 갈지 여사건을 쓸지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여학생을 먼저 나열을 딱 쳐보면요. 여학생 나열하는 방법은 3명이니까 2팩토리얼 나오겠죠. 여학생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 간격에 남학생 4명을 어찌 배치해야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게 되겠느냐 이 말이잖아. 일단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2명 이런 식으로 일단 최소한 한 명 딱 들어가면 무조건 만족하는 거 맞죠? 적어도 한 명이 딱 됩니다. 그지?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1, 3 이렇게 가서 여기가 비어있다. 그러면 한번 봐봐. 여학생들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아있어야 된다. 얘 옆에 남학생 앉아있고 얘 옆에 남학생 앉아있고 얘 옆에도 남학생 앉아있어. 이 경우도 되는데? 적어도 한 명 남학생이 앉아있는데? 맞지? 그러면 다이렉트로 구하려면 말이야 3개가 다 골고루 퍼져 있을 때랑 아니면 2군데만 들어갔을 때로 요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구해야 되나?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잖아. 다이렉트로 가려니까. 그러면 그거의 여사건을 구하는 게 낫겠네. 그럼 안 만족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남학생이 그냥 여기 몽땅 몰려있는 이 경우만 오히려 요 문장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왜? 요 여학생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게 될 요거의 반대말은 남학생끼리 그냥 이웃해서 앉아버리면 한 군데 앉아버리면 이 여학생 옆에는 아무도 안 앉게 되잖아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여사건이. 그 말은 반대적으로 이런 말도 되죠. 여학생끼리도 붙어 앉게 되는 거죠. 여학생끼리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풀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학생끼리 붙어 있거나 붙어서 앉거나 3명이 다 남학생 4명이 다 붙어 앉거나 이게 바로 이 상황의 여사건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다이렉트로 구하려 했더니만 여학생을 깔아놓고요. 남학생을 3군데 골고루 분배하는 경우도 이거 되고요. 남학생을 어떤 2군데만 모는 경우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구하려면 2종류로 분류해서 계산을 해야 돼. 이해가? 그러나 여사건은 그냥 남학생이 한 군데 몰려가는 경우가 얘 만족 안 되는 유일한 경우니까 그냥 이래서 남학생이 한 군데 몰려앉는 확률을 빼면 되잖아요. 자, 먼저 전체가 지금 몇 명이냐면 7명이니까 7명을 원탁에 앉히는 전체 경우 6팩인데 일단 여학생을 먼저 앉힙시다. 2팩토리얼이에요. 되죠? 이래 놓고 이제 이 학생이 앉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남학생 4명이 A, B, C, D 이 A, B, C, D가 몽땅 붙어 앉아야 되니까 저 한 덩어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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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가지인데 여기 올 때도 요 안에서 A, B, C, D가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걸 빼주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 약분하면 밑에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6, 5, 30, 30이 남고요. 요거는 다시 이렇게 하면 15가 됩니다. 1에서 15분의 3을 갖다가 빼면 요것도 약분되네. 다시 5분의 1이죠. 5분의 4가 정답이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지. 요 계산 결과가 5분의 1 나오네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번 문제도 일단 바로 여사건을 쓸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이야. 일단은 따져보니까 다이렉트가 좀 복잡하니까 여사건을 써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 문제는 뭐 오래전 수능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 문제 이런 거 다 뺏긴 거죠. 너무 이거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 파트 2에서도 요거 뭐 회의, 분임, 토의를 할 때 그지? 커피 한 잔 하나 마시고 학생들이 다시 앉을 때 애초에 앉아있던 자리를 피해서 앉을 확률 요거랑 똑같은 문제 풀어봤잖아요. 파트 2에서. 그것도 기출문제 뺏긴 거니까 얘도 기출문제 뺏긴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위층에 한 칸과 아래층에 5칸에 있는 진열장 위에 위층에 있는 가방이 아래층에는 왼쪽 1번째, 2번째 칸에 AB가 가방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대요. AB를 꺼내서 새로운 서로 다른 3개를 포함한 5개의 가방을 여기 일렬로 배치할 때 5팩토리얼이죠. 분모는 이때 AB는 모두 처음 진열된 칸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을 보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AB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 요걸 빼내서 요 5개를 다시 여기 딱 분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분자에는 A는 여기 못 오고 원래 있던 자리 못 와야 되는데 B도 원래 있던 자리 못 와야 되는데 요렇게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요 중에 몇 개 껴있니? 요거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매기는데 지금 제한 조건이 저 AB만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AB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왜 남는 놈들은 그냥 제한이 없잖아요. 빵꾸 뚫린 3자리에 배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AB를 배치하는 데 집중하시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일단 핵심이 이겁니다. A는 지금 1번에 못 가고요. B는 2번에 못 간다는 상황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분류를 할 때 요거는 경험이야,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A, B가 자리를 막 체인지할 경우가 있고요. 자, A를 어디 앉을까를 생각을 해봐. A, B가 자리를 막 교환할 수 있단 말이야. 요때하고 지금 A가 B랑 자리를 막 교환한다는 말이 이렇게 할게. 그냥 A가 B 자리에 2번 자리에 앉을 때 하고, 두 번째는 A가 2번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이렇게 분류할게. 즉 사실은 A가 B가 앉았던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B가 앉았던 자리를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B잖아.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지잖아요. 자, 무슨 소리하고요? 만약에 A가 B 자리를 갔어. 그럼 B는 B 자리에 못 앉으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군데가 되는데, 만약에 A가 B가 아닌 자리를 갔단 말이야? 그럼 이 자리 갔으면 B가 이 자리는 원래 못 앉잖아. 그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군데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가나? 즉 A가 요 B 자리를 딱 갔을 때와 아니면 A가 B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갔을 때 요 B가 앉을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A로 분류 기준을 삼았어요. A가 2번 자리에 앉았다. 그럼 B는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아닙니까? 4군데. 자, 그리고 남는 3놈은 그냥 알아서 깔면 되니까 사실은 B까지 포함해서 요 3개까지 포함해서 4팩토리얼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됐죠? 자, 그 다음 A가 2번이 아닌 어떤 자리 갔다. 요것부터 그러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A가 2번이 아닌 자리 어디 갈래? 3군데 중에 한 군데 가겠죠. 자,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여기 왔다. 그러면 A는 이제 여기는 비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여기는 못 오니까 B가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몇 군데냐면 한 군데, 두 군데, 3군데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못 오니까요. B가 갈 수 있는 데도 3군데. 그럼 B가 이제 이런 데 왔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3개의 강함을. 자, 이처럼 A가 B 자리 가느냐, B 자리에 가지 않느냐에 따라 B 자체가 갈 수 있는 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4팩토리얼 24가지고요. 딱 이거는 9에다가 요거 54인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120분의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78? 이렇게 되죠? 20분의 6으로 약분한다. 6일은 6, 38 20분의 13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20분의 13이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는 제대로 파악했을 거라고 보고, 요 A가 B 자리로 가느냐, A가 B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가느냐에 따라 B 자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경험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 레벨 2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이제 7번은 조금 이제 신선한 문제고,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있어도 서로 다르게 보는 습관을 들이기 바라요. 이유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전체를 다 나열할 때는, 지금 1번하고 5번 문제는 전체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분모 문제를 같은 걸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서 일부를 뽑아서 나열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서로 다르게 보는 연습 해놓으세요. 그리고 1번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걸 할 때는 뽑는 행동과 나열하는 행동을 분리시키세요. 아까 그 앞에서도 뭔 문제 하나 있었잖아. 3자리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돼야 전체가 3의 배수 된다. 요거 할 때도 선생님이 뽑는 행동과 나열을 분리시켰잖아. 그래야 머리가 명확하고 맑아집니다. 절대 혼동이 없어요. 경우의 수는 혼동하면 바로 망하는 거거든. 바로 다 틀리는 거야. 자, 요거를 꼭 좀 잘 지켜주시고, 2번은 또 이제 표 그려서 하는 거, 그런 거 좀 잘 지켜주시고, 이거 뭐 레벨 2는 이야기할 게 많다는지 3번이 또 제일 중요합니다. 함수 결정 다 중요해요. 뭐 하다 보니까 다 중요한 게 됐는데, 뭐 오히려 8번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너무 기출 문제를 뺏긴 듯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내신 빼고 모의고사. 자, 쉬었다가요 마지막으로 레벨 3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